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민을 구체화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입시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그리고 상대평가 체계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은 조금 덜한데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학년 올라가신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좀 낯설거나 어려운 얘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이제 이해했으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막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거가 되게 낯서실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예, 이렇게 그냥 뭐 일이나 처음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은데, 그럼 이제 많은 선배 학부모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환호도 해주시고 뭐 그러실 거예요. 예,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채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채팅창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 제가 하는 얘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고1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꼭 이렇게 예비고1 내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2, 3학년들 내용도 같이 들으시면서 자꾸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많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돼요. 용기 있는 네 분, 용기가 있거나 여유가 있는 네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면서 이거를 채팅을 하시고 싶으셔도 여유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1이라고 네 분이 해주셨는데, 네 분은 이제, 용기가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평가 체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상대평가 체계를 인식하는 건데, 상대평가 체계는 한마디로 점수에서 위치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걸 말해요. 자, 다시요. 이 상대평가 체계의 핵심은 점수라는 인식에서 위치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거를 말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위치가 아니라 점수거든요. 몇 점을 받았느냐, 그래서 A를 받냐, B를 받냐라는 그런 식의 몇 점을 받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성취평가나 절대평가라고 부르는 점수에 집중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수에 집중하는 개념인데, 고등에 오면은 그 고등은 위치가 점수인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한 반 안에서 또는 어떤 수업을 듣는 인원들 중에서 4% 안에 위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점수가 있고 그 점수로 위치를 나타내지만 점수가 절대값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로 전환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분들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상대평가를 잘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수의 개념에서 위치의 개념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고1 학부모님들한테 또는 고2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를 틀렸어에서 개는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 체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개를 틀렸어, 이번 시험을 봤는데 몇 개를 틀렸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걔는 어떻게 봤어? 라고 집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체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근데 그걸 빨리 익숙해지시고 그걸로 빨리 전환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80점을 받던 아이가 60점을 받아왔어요. 그 60점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 점수에서 위치로의 전환이 안 되시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80점을 가지고 10등을 하던 아이가 60점을 가지고 8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60점이 더 좋은 겁니까? 80점이 더 좋은 겁니까? 예, 채팅창에 안 쓰셔도 되니까 대답하세요. 자꾸 말씀하셔야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80점으로 10등 하던 아이가 60점으로 8등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를 시험을 더 잘 본 거예요. 언제를 시험을 더 잘 본 거죠? 예, 60점 시험을 더 잘 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60점이라는 건 원점수로는 80점과 60점이면 60점이 더 못 본 건데, 위치상으로 보면 10등과 8등이니까 8등이 훨씬 더 잘 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점수에서 위치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틀렸어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지만,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 걔는? 이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답을 아시는 선배학부모님들은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 우리 처음 들으시는,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저 때 걔는 누구예요? 이 걔는. 그 아이죠,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상대평가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안 하시더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누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몇 개 틀렸어 해서 그 아이로 전화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걔는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이랑 비슷한 성적의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랑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상대평가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유사한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아이와 같이 평소에 5개를 틀리던 아이가 이번에 몇 개를 틀렸냐가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5개씩 틀리던 아이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엄마 오늘 3개밖에 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3개밖에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3개밖에 안 틀렸다는 얘기는 평소에 더 많이 틀리는데 3개를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했어 라고 먼저 말씀하셔야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애가 3개밖에 안 틀렸어 그랬는데 쉬었나 보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3개밖에 안 틀렸어. 그럼 오 잘했다 올랐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걔는? 이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애가 막 말을 더듬어. 그럼 우리 애는 시험을 어떤 거예요? 우리 집 애가 말을 더듬으면 우리 애는 시험을 못 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우리 애가 실은 걔는 하나 틀렸어. 이러면 우리 애는 시험을 못 본 거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을. 전교권 1등하고 비교해봐야 의미 없어요. 우리 애가 빨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교권으로 가는 게 핵심이지. 그쵸? 그래서 그것이 상대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특히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서 이런 선택 과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이런 선택 과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실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 친구와 내가 경쟁할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이걸 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제 이 학교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점점 더 넓게 가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꿈꾸는 아이들은 이걸 할까 안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가는데 경제수학을 들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경제학과를 갈 건데 경제수학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최상위권 대학의 경제학과를 쓸 것 같다. 그럼 그 최상위권의 경제학과를 쓰는 애들은 경제수학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최상위권이니까 무조건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할 때 다른 아이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전국의 경제학과를 가는 모든 아이들을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물어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나의 최선이 선행이 돼야 된다.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경제수학을 듣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의 아이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다 떠나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되게, 뭐 어떤 분에게는 되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되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친구가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공대를 학종으로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기계 관련 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물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즉 기계공학과를 가서 공부를 할 때 물리가 활용이 되는지 활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느껴져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해 본 깊이가 얕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얕으면 얕을수록 학종에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잖아요. 그게 하나. 두 번째, 그래서 만약 물리가 필요해서 물리를 해야 한다면, 근데 물리를 듣는 애가 적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라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다고요. 그게 학종에서 원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최선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걸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묻는 것과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묻는 건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나의 기준에서의 나의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니까 그러지 못할 거야. 그쵸? 애들이니까 그러지 못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걸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신 거잖아요. 더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 산 사람들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먼저 산 사람들의 역할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상대평가 체계라고 해서 마치 그 상대평가 체계라는 것이
내가 하지 않는 것에 근거가 되거나 내가 어려움의 근거가 되어서 어떤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으로 움직이진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면서 요 부분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상대평가 체계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최선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상대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입시의 기본적 구조와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의 초점도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에 있어야 하고, 입시의 기본적 구조 자체도 우수한 학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대학 입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력이 되시면 말씀해 보시고, 더 여력이 되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만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구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입시의 기본적 구조와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바로 대학입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는 아이가 맞지만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싫든지 뭐 더럽고 아닐 거 없든지 그게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대학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라는 데서 학생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학생은 무슨 역량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학생은 무슨 역량이 제일 중요할까요?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역량은 학업 역량입니다. 전공 적합성도 아니고 공동체 역량도 아니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것을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는 거를 대학 입시 주체가 대학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대학마다 요구하는 학업 역량의 수준이 다를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학업 역량이 대학에 따라서 또는 전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요구하는 수준이.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모든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동의하시긴 힘든가? 그래도 서울대를 꿈꿔야 되나?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어느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전형마다 요구하는 학업 역량의 수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학업 역량의 수준을 나의 최선으로 끌어올려서 최대한 높게 한 다음에 그것이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에 그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전형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수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수한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우수한 게 있고 학생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이라는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이 초점이고 그 학업 역량은 대학에 따라서 또는 전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량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건 3학년 때 할 거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냥 최대한 학업 역량을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다. 근데 우수한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우수함의 기준은 하나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업 역량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조금 떨어지나 다른 어떤 역량이 뛰어나서 그 친구가 우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선발의 기준이나 전형 요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 우수함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을 전구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찬다.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조금 떨어지는 학업 역량을 공을 차는 걸로 하는 거예요. 공을 차는 걸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차는 걸 중심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바로 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